각질이 뜬다라는 표현하죠. 그거는 피부가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각질을 자꾸 제거한다는 거는 나의 보호막을 없애는 거잖아요. 여름철은 덥고 습하니까 피지가 많아지는데 아무래도 겨울보다는 여름에 과학 각질화되는 경우가 많죠. 피부를 망칠 수 있는 조심해야 될 생활습관, 결국 이런 것들이 피부의 건강과 피부 면역력을 해치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평생 피부 주치 하늘느낌 피부과 최준필 원장입니다. 각질이라는 거는 우리 피부 위에 표면에 지질로 구성된 보호막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피부 보호막인데 각질을 자꾸 제거한다는 거는 나의 보호막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좋겠죠. 그래서 저는 각질 제거를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목욕탕에서 때를 벗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백인들은 때를 미는 문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샤워하고 보습제만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의 경우는 이게 시원하고 순간적으로 하얘지고 맨들맨들해지니까 그 느낌이 좋아서 하는데, 물론 너무 이제 각질이 쌓여서 두껍다면 가끔씩 때를 벗겨도 괜찮지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걸 한다라는 거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그게 벗겨지고 다시 새로 자라나고를 반복하는데 굳이 인위적으로 빨리 탈락시킬 필요는 없다. 여름철은 일단 덥고 습하니까 피지가 많아지는데 각질에 막혀가지고 뭔가 여드름도 유발되고, 좁쌀 여드름에 염증이 붙으면 세균이 증식해서 피부염이 생기고 트러블이 나고 뒤집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 피부의 이런 위생이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두껍게 각질이 쌓인 거는 좋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적당히 케어하면 좋은데, 이런 것들을 너무 방치하면 이제 피부염이 악화되거나 좁쌀 여드름에서 염증 여드름이 생겨서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피부가 건조해서 이제 각질이 뜨는 거는 되게 얇게 올라오고, 주로 이제 수분 부족에 의한 각질 세포의 탈락이죠. 지성 피부의 각질이라는 거는 되게 두껍고 덩어리지고 피지와 뭉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어디에 보통 나냐? 피지 분비가 많은 T존 부위, 이런 데 주로 생기는 게 지성 피부의 각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피부과에서 우리가 여드름 환자 필링한다고 할 때 쓰는 화학적 바퀴가 아하파, 화장품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드름 환자 중에 피부가 두껍게 이제 가각화됐기 때문에 그걸 벗겨서 여드름을 치료하기 때문에 아하바를 쓰는데, 이게 무조건 맞는 게 아닌 게 피부 장벽이 약하고 민감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약한 피부에 자꾸 이런 아하바 이런 걸 쓰면 피부가 빨개지고 예민해지고 트러블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각질이 비정상적으로 빨리빨리 만들어져서 자꾸 뜨는 거예요. 피부가 민감성 피부, 수부지 피부에서는 아하, 바하 화장품이나 필링제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피부 상태가 되게 좋은 정상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탄탄한 각질층으로 딱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매끄러워 보여요. 우리가 자꾸 그 각질이 뜬다라는 표현하죠. 눈에 이제 각질이 보여. 그거는 피부가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꾸 수분이 날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을 하냐면, 급한 불을 꺼야 되니까 각질을 만드는 공장에서 대충 만들어요. 각질을 빨리 올려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육안을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각질이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뭘 해요? 각질 제거를 해요. 안 그래도 피부 장벽이 정상이 아닌데 빨리 벗겨버렸어. 그럼 우리 몸에서는 또 수분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대충 빨리 만들어 올리자. 대충 만들어서 또 올려요. 그거를 평생 반복하는 거예요. 반대로 보습을 해가지고 정상 피부로 회복을 하면 탄탄하고 되게 깔끔한 각질이 올라오면 각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올라오는 각질을 각질 제거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를 보습을 하고 피부를 재생을 해줘서 회복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일단은 당장 오늘의 나의 피부가 각질이 없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즉시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각질 제거 스크럽을 생활화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리적 필링의 이제 장점은 내가 원하는 만큼 집중적으로 그 각질이 많이 낀 자리만, 특히 막 코 주변이라든지 모공이 넓은 자리에 할 수가 있다. 근데 단점은 너무 무리하게 하면 이제 상처가 생기겠죠. 피부에 이제 자극이 되고 상처를 유발할 수가 있다. 화학적 필링이라는 거는 다양한 종류의 필링제가 있어요. 피부의 타입이나 심한 정도에 맞춰서 피부과 의사가 적당한 걸 선택하고 피부의 이제 침투 깊이를 조절하고, 이런 세분화되는 장점이 있는데, 역시 이런 것들도 너무 자주
반복적으로 강하게 하다 보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자극되고 홍반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물리적 필링, 화학적 필링이 숙련된 전문의가 보고 나서 적당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강하게 자주 반복을 하는 식으로 습관화가 되면 피부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각질이 많고 피부가 안 좋은 사람한테 무조건 레이저는 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니고요. 박피성 레이저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피부에 구멍을 뚫거나 깎는 탁셀 레이저 같은 건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레이저 토닝이라는 거 기본이 이제 비박피거든요. 그래서 강도 조절만 잘하면 된다. 그리고 하늘느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듀얼 레이저 토닝은 제네시스라는 시술을 하는데 결국은 피부에 콜라겐을 만들어서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피부 재생 치료거든요. 그러니까 각질이 많고 예민한 사람은 제네시스 레이저를 적당히 충분히 해주면 도움이 되고요. LDM 관리는 그거 자체가 피부 장벽 회복 목적이고 보습이 목적이에요. 각질이 많고 예민하고 이런 사람 바로 들어가도 적당히 잘 보습을 해주고 피부 장벽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수부지 피부, 각질이 많고 민감한 피부 이런 경우 듀얼 레이저 토닝과 LDM 관리를 꾸준히 하는 걸 보통 추천드립니다. 각질이라는 거는 결국 피부 장벽이 문제가 있다. 만성적으로는 만성 피부염을 유발할 때 이제 각질이 영해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아토피 피부염, 건선 이런 것들이 각질의 이런 재생산이 잘못돼서 만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져서 건성 습진이 생길 때 각질이 많이 일어나고요. 피지가 많은 T존 부위에 이제 지루 피부에 생기면 또 각질이 많이 유발되죠. 이런 피부염 질환 때문에 피부과에 오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피부염이 아니더라도 현대인들은 아까 제가 뭐가 많다고 그랬죠? 민감성 피부. 항상 본인의 이런 각질이 고민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수부지 피부여서 피부가 뒤집어져서 피부과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겨울보다는 여름에 과학 각질화 되는 경우가 많죠. 봄, 겨울철에는 좀 더 각질 제거를 마일드하게 하고 횟수가 줄어야 되겠죠. 여름철은 그래도 조금 더 자주 해줘도 괜찮고요. 그리고 여름은 각질 제거 후 자외선 차단이 중요하고요. 겨울철에는 각질 제거 후에 보습이 중요하고 물론 자외선과 보습은 둘 다 중요합니다. 항상 적당히 하는 거는 좋다. 근데 무리한 게 안 좋다 그랬잖아요. 피부를 망칠 수 있는 조심해야 될 생활습관 이중세안, 과도한 각질 제거 이런 게 피부를 망치는 생활습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현대인들 뭐 피부뿐만 아니라 몸 건강에 중요하지만 수면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결국 이런 것들이 피부의 건강과 피부 면역력을 해치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여름철 땀이 많이 나잖아요. 충분한 수분 섭취, 그다음에 여름철이라고 방심하지 말고 보습제의 충분한 사용 이런 것들이 피부를 건강하게 지키는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